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나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해품사의 한능검 상급 전용 핵심 유형 특강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특강의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키워드 저격 특강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그러니까 3급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특강의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총 6강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유형만 뽑아드려 가지고 일단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40점에서 50점 정도에 해당되는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드리고, 그 이외에 여기다가 팀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예상 문제 영상 같은 걸 넣어놓으면 충분히 10점에서 20점까지는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상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전략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교재에 이렇게 나왔었고, 현재 413 50일까지 수록됐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 여기에 수록되었고, 이 교재를 구매해주시면 제가 예상 문제 모의고사 제공할 예정인데, 일단 이거 카페에다 인증 부탁드리고, 이 예상 문제 그 교재를 인증을 많이 안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 예상 문제 모의고사가 최소 3분의 1 이상 연계되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교재 구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목차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 강의 내용으로 무조건 60점은 못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난이도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기초 확보용이 목적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팀 영상이랑 예상 문제 영상 그리고 전날 특강까지 보충하셔야 60점 만들 수 있도록 커리큘럼 준비한 거니까, 일단 이걸 바탕으로 50점을 일단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어려운 유형이라던가 출제율이 낮은 유형 같은 건 최대한 배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출제율이 낮은 유형 제외했으니까 세부적인 유형, 그러니까 좀 문화산이라던가 인물 고난도 유형이라던가 이런 거는 키워드 저격 특강이라던가 타 강의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중요하다 싶은 키워드들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별표가 3개가 표시가 된 유형은 사실상 출제율이 90% 이상이니까 이 유형들은 무조건 공략하세요.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 다른 유형보다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것까지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합격 못합니다. 가장 먼저 공략하셔야 될 유형이니까 꼭 공략하시고, 4급을 준비하실 응시자가 봐도 괜찮은데 예상 문제 기본편 영상을 병행하셔가지고 좀 보충드리길 바라며, 주의사항의 경우에는 이 PPT 자료는 추후 정규교재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원본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저격 특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구성한 거니까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대신 난이도를 조금 더 쉽게 낮췄고, 모든 유형은 다 관련 사료가 있는 기출을 활용할 거고, 그래서 이게 보기 싫으면 패스해 주시고, 그나마 가장 필요한 유형부터 배치한 거니까 이 유형까지 여러분들 힘들다 못하겠어요. 그럼 시험 포기하셔야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까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3급이고 한능검 6급도 못해요. 진짜 가장 쉬운 유형까지 여기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까지 포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초적 점수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워드 반복이랑 암기를 하시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유형만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강의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의 목차는 이런 식인데, 제가 좀 강조하는 건 선사시대 생활상, 철기국가, 그리고 삼국시대 왕이랑 이 발의 역사, 그리고 통일과정 2개인데, 해풍산 여기서 3급 준비하는데 통일과정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급을 먹고 싶으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유형보다 나올 확률이 높은 유형부터 먼저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출제율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먹고 들어가세요. 자, 그럼 시작하면은, 일단 선사시대 생활상 유형의 경우는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 뭔 얘기냐면, 지난 회차 때 출제되지 않은 시기가 이번 회차 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만약 지난 회차 때 구석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 직전 회차 때 막 53회 때는 뭐 가령 구석기가 나왔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54회 때는 신석기라던가 청동기가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회차를 보고서 그때 안 나온 시기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출제되는 생활상 유물만 암기하더라도 문제
풀이가 쉬우니까 가볍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세요. 뭐 이 유형부터 틀리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나마 함정 분석만 드리면 이름 인물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고 우경과 관련된 선지는 한능검에서 오답이에요. 왜냐면 최초 기록이 지증왕 시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선사시대에서 우경과 관련된 선지는 무조건 오답이라 보시고 그냥 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푸집은 청동기 시대 키워드로 등장하니까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유적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유적지는 깊게 암기하지 마세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가볍게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 거는 이 뗀석기랑 주먹도끼를 위주로 아시고 이 승배 찌르기 가끔 고난도 키워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키워드로는 이런 사냥과 채집 및 이동 생활을 위주로 했고 동굴 및 막집에서 나왔다. 이 키워드가 제일 정답을 잘 나와요. 구석기는 그래서 구석기는 거의 다 주먹도끼를 무게 썼다던가 이 동굴 또는 막집에 살았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농경 및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키워드가 정말 출제율이 높고 가끔씩 빗살무의 토기라던가 가락바퀴, 갈돌과 갈판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정답 키워드로 이 가락바퀴를 통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이 빗살무의 토기를 통해가지고 그 식량 조작했다던가 아니면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가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보시고 특히 이 이름 민모의 토기는 신석기고 민모의 토기는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조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의 경우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거푸집을 제가 주의하라 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경우에는 이 거푸집이 청동기 후기부터 철기 시대 때 사용됐으니까 주의해주시고 이 고인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기부터 이런 계급사회 그러니까 당시 지배자의 무덤이었던 이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처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는 뭐 미성리시 토기가 있는데 한능검에선 이 민무니 토기를 조금 더 언급할 확률이 높고 뭔가 청동 방울이라던가 거울 같은 거 나오면 또 청동기예요. 그래서 보통 청동기 시대는 이 반달돌 칼을 사용해가지고 벼 이삭을 잘랐다던가 아니면 벼농사가 시작됐다던가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다. 이게 제일 정답 키워드 잘 나옵니다. 그러면 각 유형을 어떻게 공략하냐면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문제에서 여기에 지금 주먹도끼 언급했죠. 제가 주먹도끼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게 되게 투박해요. 뭔가 되게 정제되지 않고 투박한 이런 느낌 나오면 구석기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문제에서 자 구석기니까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했다. 그래서 동굴 또는 막집에서 거주했다는 이런 키워드가 정답이고요.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제가 강조했던 이런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여기 서울 암사동이라던가 여기 빗살무의 토기 아니면 갈돌과 갈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신석기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신석기 시대고 그럼 정답으로 가라바퀴 이용해서 시를 뽑았다. 그 의료 생활을 한 이게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부여 송궁리가 언급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있듯이 자 실제로 보면은 비파용 동검이랑 거푸집이 같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고인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아 청동기 시대구나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럼 정답 키워드로서 이런 뭐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확했다. 이런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유형은 이렇게 키워드만 잡으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거 깊게 다룰 생각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고조선의 역사인데 고조선의 역사의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면은 그냥 고조선과 관련된 사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번금팔주라던가 인물 관련 인물이라던가 관련 인물의 업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고 어렵게 출제하면은 사실상 고조선 유형에서는 한능검에서는 이 위만을 출제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만을 출제하다 보니까 위만과 관련된 그런 사료를 낼 수 있는데 그 위만과 관련된 사료를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사료에서 오랑캐 복장이라던가 폐수란 키워드가 언급되면 아 위만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어떻게 하냐 고조선 전기의 역사랑 후기의 역사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한능검에서는 대체로 후기의 역사를 제시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능검에서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를 냈으면 한능검은 사실상 마지막 시기에 발생한 그런 사례들을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랑 후기만 구별하려면 그냥 사실상 후기만 알면은 풀이할 수 있어요. 해pun사님 그럼 전기랑 관련된 사료는 안 내나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굳이 낸다면은 후기를 좀 더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되니까 후기만 외우세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 위만과 우고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한능검에서는 이 위만의 업적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쉽게 출제되면은 이런 단군왕검 근데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이 단군왕검은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오히려 이 왕검성 그러니까
그 고조선 관련된 마지막 성, 그리고 위만과 우거왕 같은 왕을 언급하고, 아니면 이 번금팔조랑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 이 키워드 5개가 출제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가끔 조금 어렵게 되면은 뭔가 상대부 등의 그런 관직을 했다는 키워드인데, 일단 이 5개부터 외워서, 이거 상대부 등의 관직은 잘 안 나오는 키워드라 일단 이 5개만 외워도 엔간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이 위만 시기랑 우고왕 시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위만의 경우에는 이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랑 임둔 및 진번을 복속했다. 이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고왕 시기 경우는 이 조선상 역계경이라고 있는데, 그냥 좀 높은 신하예요. 높은 신하가 있는데, 이 높은 신하가 진국으로 남아있다는 거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신하가 도망갔고 한무제에 의해 멸망했다. 그래서 위만시 키워드랑 우고왕 시기 키워드만 잘 구별하셔도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문제 어떻게 나오면은 이렇게, 자 보면은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나왔죠. 우거가 나와가지고 우거 왕이 항복했다는 키워드랑 한나라에 항복했다. 그래서 한나라, 중국 한나라를 통하고 우거 왕이 언급되면은 고조선인 거 알겠는데, 그럼 고조선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역사도 사실을 내면은, 자 여기 봐봐요. 진번과 인둔을 복속시켰다. 아까 언급한 여기 있죠. 진번과 인둔을 복속시켰다. 맞고요. 자 그리고 번금팔조, 여기 번금팔조 있죠? 맞죠? 그래서 쉽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료에서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 잡아가지고 그냥 고조선 관련된 키워드가 뭐예요? 이렇게 내는 게 조금 이지한 유형이라면, 어렵게 내면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로운 사료를 내는데, 제가 강조했죠. 아까 뭐라 했어요? 만약에 위만 관련된 사료 내면은 이 오랑캐 복장이랑 폐수를 제가 주목하라 했는데, 자 보면은 여기 그 오랑캐 복장을 했다는 거랑 폐수를 건너었다, 이런 내용 나오면 위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료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라도 외우세요. 그럼 이거 위만이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서 왕이 등극했거든요. 맞고요. 자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운 건 제가 아까 우거왕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자 그리고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켰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정 징계에는 이게 제가 말한 그 전기 역사거든요. 이런 거 빼시고 최대한 이 위만이 그 활동한 거, 여기 적혀있는 진번과 임둔 복속시켰다, 아니면 그 중개무역 담당했다, 그리고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런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고조선 유형은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여러 철기 국가의 형성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냐. 어차피 이 유형은 핵심 키워드만 알면 풀이가 가능해요. 어차피 이 유형에서까지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가끔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사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문제까지는 틀리시면 여러분들 상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까지는 암기할 것 많아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주의하시면 되냐. 자 읍군과 삼로는 옥저랑 동해 모두 해당되니까 다른 키워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다로 민면의제가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조계혼이라던가 책화라던가 무천이라던가 이런 키워드 주니까 다른 키워드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고,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뭔가 집을 세우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서옥제고, 여자 며느리를 남자 집에 모시는 거면 옥저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 고구려,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 옥저. 이거 잘 구별해두시고, 지도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3원 순서인데, 이건 제가 이따 옥저 문제에서 보여드리고, 특히 두 국가를 동시에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5번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 5개 국가 중에서 생각보다 그 두 국가가 겹치는 키워드가 아까 말한 이 읍군과 삼로랑 그 부여랑 고구려의 그 일책 12법이라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겹치는 키워드가 없어가지고 정답이 될 확률이 사실상 거의 없다 봐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을 일단 제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 일단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주, 숭화가 언급되는데, 이 부여의 경우에는 옛날 그 중국의 영토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영토에 부여랑 관련된 그런 문화산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러니까 동물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스린 그 지방 그 정책 같은 사출도가 있고, 사람을 그냥 생매장한 순장, 그리고 제천행사인 영고, 그리고 한 번 죄를 저질렀으면 12배로 갚는 일책 12법,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 미성학교인 그 경당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고구려 주목해 주시고,
이런 부경이란 키워드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 관련 키워드도 고구려밖에 언급되지 않으니까 좀 미성년학교, 창고 이런 거 나오면 또 고구려 의심하시고, 그럼 고구려의 제천 행사인 동맹이랑 결혼 관련된 거인 서옥제. 그래서 동맹이랑 이렇게 적지 말고 이 영고랑 동맹은 제천 행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 키워드부터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회의도 언급될 수 있는데, 이 제가회의는 한능검 심화편에서 정답이 잘 안 돼서 패스하시는 경우가 같고, 오히려 이런 고추가든가 사자 같은 그런 관직이 언급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고구려는 강한 이미지잖아. 강한이 강하다. 그래서 뭔가 그런 고추 매워 보여요. 뭔가 사자 세 보여. 그러니까 강한 느낌의 단어가 있으면 고구려라 의심하신 걸 권장드려요. 자, 세 번째. 옥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족 공동묘라던가 민면의제 같은 제도가 나오고, 소금 및 어물 같은 그런 특산물이 언급돼요. 그리고 으꾼 및 삼로가 언급되는데, 이건 동해도 가능하고, 뭐 반대 동해의 경우에는 이런 제천 행사 관련된 무천이 언급되고, 또 으꾼과 삼로, 그래서 둘 다 언급될 수 있고, 조계원, 그러니까 같은 성식기를 결혼하지 않는 조계원, 그리고 그 각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뭔가 소라던가 말 등으로 배상하는 체커랑 키워도 있고, 단궁, 과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제란 키워드를 주목하시고, 소도, 그러니까 그 특수행정구역인 그 소도를 좀 기억해 두시고, 이외에도 이 천군이라는 좀 당시 제사 같은 거, 좀 종교 같은 거 담당한 천군을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푸냐면,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고구려와 백제의 기본도 알 수 있는데, 여기 봐봐요. 숭화강 유형 이런 거 없대고, 사출도, 그리고 일책 12법 언급되면 부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암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영, 그래서 부여, 영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이 제천 행사 같은 거를 조금 암기하기 어려우면은 부영이랑 고동이는 그 동무여 같다. 그래서 동무여 가지고 5월 10월에 맨날 같이 놀았다. 이렇게 외우세요. 부영이랑 고동이는 동무여가지고 5월 10월에 맨날 만나서 놀았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여, 영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영고 나오면 제가 부여를 했죠. 그러면 부여니까 또 여기 나온 사출도. 그래서 부여 유형의 경우에는 이 영고랑 키워드랑 이 사출도가 제일 정답이 높으니까 이 두 개를 먼저 중심으로 외우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되면 이렇게 사료를 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키워드만 알면 쉬워요. 자, 보면은 제가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이렇게 면을 삽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제가 옥저의 민며느리제였죠. 그래서 며느리 삼았다. 며느리. 그래서 민며느리제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자 집에다가 남자가 집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자 집에다가 남자가 이렇게 집을 세우면 그걸 서옥제라거든요. 그래서 이 서옥제를 한 거는 제가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구려랑 관련된 거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고구려, 그러니까 부영이랑 고동이, 부영이랑 고동이 이렇게 해서 고구려 풀면 되고,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아까 제가 강조한 이런 고추가 매워요, 사자 같은 강인한 이런 관직 나오면 제가 고구려라고 했는데, 그럼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경당이라는 미성년 학교랑 부경이라는 창고가 언급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키워드부터 먼저 잡아두시고, 제가 아까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제가 이 지도를 기준으로 만약 이렇게 출제되면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러니까 부고, 옥동, 삼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여자가 남자 집에 이런 식으로 며느리로 가는 건 제가 옥저의 민면의제를 했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온 이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려 보관하는 장례풍습, 이게 가족 공동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두 개만 아시면 옥저는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으꾼 삼도만 나오면 제가 옥저랑 동해 둘 다 가능하다 했죠. 근데 여기 봐봐요. 단궁, 과마, 반어피 언급됐고 책화가 언급됐으니까 동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으꾼과 삼도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키워드 보시고 이렇게 문제도 잡으셔야 되고, 자, 그 부영이랑 고동이는 제가 동무라 했죠. 부영이랑 고동이는 동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염이랑 해산물이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그 소금이랑 그 어물이거든요. 이 소금이라던가 어물이 언급되는 게 옥저예요. 그래서 이 사료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안겨주시고, 좀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무천, 반어피, 단궁,
그리고 이 과마 이런 게 언급되면은 제가 또 동해라 했는데 또 동해는 제가 그런 키워드 강조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옥저니까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래가지고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옥저랑 그 동해 이렇게 동시에 두 개 낸 것은 이런 식으로 5번 선지가 답이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옥저랑 동의가 정답이 되려면 이 읍군이가 삼노란 지배자가 있었다. 그럼 정답이 되는데 엔간에서 이렇게 대놓고 출제할 거 아니면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5번 선지는 제끼고 1, 2, 3, 4번은 이런 식으로 만약 출제한다면 보는 걸 권장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가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소도란 키워드랑 신지읍차,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외우냐면 고구려의 간섭을 옥저랑 동해는 받았는데 사마는 받지 않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관계시켜요. 간섭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경우에는 사망과 관련된 기출이니까 사망과 관련된 정답은 1번,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재정분리 사회 국가가 사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네 번째 국가, 네 번째 가야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제시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만 대입하시면 되는데, 특히 문화사전이 출제되면은 철로 만든 투구라던가 그런 갑옷 같은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금관과야 멸망 관련된 사료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 김구애라는 인물이 나오면 금관과여서 이 김구애가 언급되면은 약간 법흥왕과 연계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상금 준비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암기합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관과의 멸망 관련된 사료 내면은 김구를 언급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참고용 알아두시고, 최근에는 금관과랑 뭐 대가야로 구별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딱 4개. 김수로왕, 그리고 이 당시 가야의 건국설화인, 그러니까 건국설화인 구지가를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외에는 철의 생산량이 높다. 그래서 이게 원래 변환해서 발전한 건데, 그 철의 생산량이 높고, 곱은 김해대성동이랑 고령지상도만 꼭 외우시고, 그리고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한테, 대가야는 진우에게 멸망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뭔가 철로 만든 투구나 갑옷 주목하시고, 이런 식으로 고령지산동, 제가 뭐였어요? 김수로, 철, 곱은 고령지산동, 김해대성동,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가 가야라고 했죠. 그럼 가야 나왔으니까, 자 보면은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 왜냐하면 이 고령 지산동은 대가야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거 몰라도 그냥 가야 나왔으면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만약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김구에, 제가 김구에 나오면 제가 금관가야랑 관련됐다 했죠. 솔직히 그걸 몰랐더라도 여기 법풍왕이 언급됐잖아요. 그러면 가야 관련된 건데, 가야 관련된 거니까 김수로가 김해 지역 중심을 권고했다. 그래서 김수로, 철, 김수로, 철, 그리고 곱은,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도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삼국시대 왕이랑 삼국의 대립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출제율이 높은 왕의 업적이라도 암기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왕들 외우지 말고 출제율이 높은 왕들이라도 필수적으로 암기합시다. 그리고 나제동맹의 사례 및 연도라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합시다. 그래서 비유왕, 눌지왕은, 왜냐면 이게 고구려의 그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신라랑 백제랑 신라랑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백제왕이고, 이게 신라왕이고, 이게 그 백제왕이고, 이게 또 신라왕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신라일 때, 그래가지고 장수왕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동맹했었는데, 이건 연도를 조금 암기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전성기였다. 그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사료를 해석할 때 쉽게 풀이할 수 있으니까 이 맥락 꼭 기억하시고, 최근에는 역대사를 활용해가지고 조시기사의 역사적 사실 유형을 자주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일부 왕 같은 경우 이름을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련 장수왕, 김춘추 무열왕, 명농 성왕, 부여경 계로왕, 그리고 사유 고국원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좀 사료 문제 쉽게 풀이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암기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왕들 좀 외우면 좋냐면,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딱 4명 외웠습니다. 고국천왕은 이 을파소라는 그 인물 건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그런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걸 암기하시면 되고,
이 소수리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왕이냐면 그 고국원왕이 전사한 이후에 즉위한 왕인데, 그래서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이 소수리만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중흥을 위해 가지고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을 그 실시했다. 이거 기억 좀 좋은데, 만약에 조금 문제를 더 어렵게 내면은 이 불교를 전파한 게 전진의 순도란 승려거든요. 그래서 이 372년을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암기해 두시고, 광기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 내무랑 구원했다는 내무랑 구원해가지고 왜구를 퇴치했다는 그 사료가 정말 출제율이 높고요. 이 영락이란 연호도 가끔 최근에 잘 나오고, 이 내무랑 구원한 이후에 신라에 대한 그런 간섭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산이 호우명 그릇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장수왕 출제율이 제일 높은데 이 광개도 대왕 능비랑 충주 고구려비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 광개도 대왕 능비가 이 광개도 대왕이 직접 만든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수왕이 둘 다 만든 거고 평양으로 천도했고, 그래가지고 이후에 그 나대 동맹에 체결된 거고, 나중에 한성까지 함락될 정도로 백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이랑 일본에 진출한 게 있었고, 이 당시 역사서인 서기를 만들었다는 키워드 기억하시고, 그 일본 왕에게 하산, 카린, 이 칠지도란 키워드 가끔 언급되고, 이 평양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고국원을 전사시켰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연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371년에 고국원왕 전사시킨 이거랑, 이 475년에 한성을 함락시켜가지고 계로왕을 전사시킨 이 전투랑,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 여기서 넣을게요. 여기다 그 추가적으로 이것도 있거든요. 그 590년에 그 아차산성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차산 전투 관련된 온달장수 관련된 전투 연도 3개 정도는 암기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는, 자, 그리고 백제의 경우는 제일 잘 나오는 왕이 무령왕이랑 성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령왕부터 공략하면은, 일단 이 무령왕릉이란 키워드가 잘 나오는데, 일단 피장자, 그러니까 피장자란 말은 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에 있는 이 묘지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덤 앞에 있는 그냥 비석 같은 거예요. 그 비석 같은 데서 이 묻힌 사람이랑 이 축조 연대, 그러니까 언제 이 무덤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 무령왕리에 있는 사람은 이 웅진 시기에 묻힌 사람이고, 그리고 이 무령왕이 묻힌 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무령왕의 경우는 이 중국 남조인 양나라랑 교류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이외에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그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관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왕의 경우에는 이 관산정 전투에서 진흥왕에 사망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연도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고, 사비천도랑 남부여 국호를 사용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무령왕이나 성왕 관련된 키워드도 조금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 게, 무령 같은 경우는 22담로고, 이 성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구로서 22부를 설치했다. 이걸 좀 참고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이 대야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신라를 공격했고, 황산벌 전투 이후에 백제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전투를 겸하였던 왕이란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딱 4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솔직히 이 셋만 외워도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증왕, 시장 강복 기구인 동치전을 설치했고, 신라 국고를 정비했고, 왕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 우경 실시했던 기록이 이때 처음 발견됐고, 우상국, 그러니까 지금의 울릉도를 이사부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했었고, 자, 두 번째, 버풍왕의 경우에는 이 건원이라는 연호 사용했는데, 해풍선 저 상급 준비하는데 연호까지 암기해야 되나? 이 정도도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화편 못 준비해요. 그러니까 심화편도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고, 자, 그리고 골품제 정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버풍왕 시기에 가장 높은 관직인 상대등도 설치했었고, 금관가열을 항복했었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병부, 그 군사 관련된 그런 기구인 병부도 설치했었고, 불교공인 2차전 통해가지고 불교 공인했고, 그리고 국가의 법령인 율령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시기에는 거칠부를 통해가지고 국사를 편찬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백제의 경우에는 서기, 그리고 진흥왕의 경우에는 거칠부 국사가 있는데 솔직히 이 거칠부 국사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키워드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정답이 잘 나오고, 자, 두 번째. 관산전투 전투에서 아까 말한 그 백제의 성왕을 이겼고, 대가야를 정복했고, 화랑도 정비해가지고 뭔가 신라 통일의 그런 기초를 다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가 뭐냐면 이 황룡사를 건립했다는 건데, 황룡사를 건립한 건 진흥왕이고, 황룡사 내에 있는 9층 목탑의 경우에는 그 당시 자장이라는 승려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선덕 여왕 시기에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함정 키워드로 구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순수비 건립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양 조성비랑 북한산 순수비를 외우시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마운영비랑 황초령비 정도까지는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무왕, 이 왕의 경우에는 삼국 통일을 기여했고, 그래서 매소동 전투랑 기벌포 전투를 그때 했을 때 왕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좀 문제를 풀 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삼국의 국가랑 관련된 기출을 한번 풀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고구원왕의 아들이다, 그리고 불교를 숭하고 이 국가의 통치 체제인 율령,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원왕 이후에 즉위했고, 불태율과 관련된 왕은 제가 아까 소수림 왕이라 했죠. 소수림 왕이니까 아까 불교랑 율령 나왔으니까 태야가 설립했다, 이게 정답이고, 뭐 다른 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강의 때 이걸 좀 외우랬던 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평양성 공격했다는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371년에 그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구원왕 전사시킨 이 평양성 전투랑, 668년에 이따다를 고구려가 멸망하는 전투랑,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 평양성 전투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백제왕이 그 고구려 왕을 전사시킨 거니까 이 평양성 보고서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백제가 평양성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면 371년에 이 근초고왕 관련된 사료예요. 이거는 그냥 사료 자체를 외우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백제왕 경, 제가 아까 그 부여경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계로왕이라 했었고, 그리고 고구려왕 거련이 나오면 장수왕이라 했죠. 그러면 이거는 한성 함락이니까 475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정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되는데, 이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게 당시에 그 광개토 대왕이 북쪽을 영토를 넓혔는데, 그때 당시 정벌했던 좀 당시 중국의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외에도 그 광개도전 관련된 사료도 이런 게 있는데, 봐봐요. 지금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 등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해가지고 고구려에 도착하자 외곽에 택각했다. 이게 바로 400년에 그 광개토대왕이 그 신라의 내무랑을 구원했다, 이게 그 사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료 이후에 뭐냐면 정답은 이거거든요. 가야 연맹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대표했다, 이게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 광개토 대왕이 그 금관가야도 그 신라 내려오는 김에 같이 때려가지고 이 당시에 금관가야서 대가야로 중심지가 개편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고, 뭐 백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묘지석 강조했었는데, 이 묘지석이랑 피장자가 밝혀진 최초의 사례, 그래서 백제 왕 중에서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나오면 제가 무령왕이라 했었고, 무령왕이니까 지방이 22단어 두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망까지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 아니면 이 묘주석이랑 피장자만 외우고 싶으면 이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 수도에서 웅진을 사비로 옮겼고 중앙이 22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성왕인데,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옮긴 게 성왕이란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 이외에도 이게 뭐 실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 거고, 라는 사방을 막 나온 거니까 이를 나라 이름 산다, 그러니까 신라를 나라의 이름을 삼는다는 거, 신라 국호를 썼다는 맥락이니까 지증왕과 관련된 사료고, 여기 보면은 백제왕 명농은 제가 성왕이라 했죠. 성왕인데 이 관산성 공격하니까 백제왕을 이때 없애버린 게 관산성 전투인데, 그 사이니까 이때 그 백제 성왕을 죽인 건 진흥왕이고, 그 진흥왕은 지법지니까 법흥왕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그 법흥왕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화랑국선의 시초, 이거 화랑도를 정비했다는 키워드가 언급됐고, 여기 보면은
그 이사부의 명령에서 가라고 시켰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이사부가 아까 언급했듯이 우상국도 정벌했었는데 이 이사부가 나중에 그 대가야도 정벌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몰라도 화랑도가 언급했으니까 진흥왕 관련된 사료고 진흥왕 관련된 거로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왕 유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초를 잡아가시면서 조금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유형, 삼국시대 통일과정 유형에 대한 전략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 무조건 순서 유형이라던가 두 시기 사이 역사적 사실 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각 시기의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제 멸망 이후에 고구려 멸망했다 정도는 기본편도 풉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신마평 응시자도 이 정도는 암기하시고 최근에 삼국시대 통일과정의 배경까지 언급되니까 그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암기가 되냐면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만 암기하세요. 자, 첫 번째, 일단 그런 배경부터 암기하시면 일단 대야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 윤충이 의자왕의 명령 받아가지고 당시에 신라 김춘추의 가족을 살해해버려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김춘추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 고구려의 그 보장왕에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사료에서 보통 보장왕이라던가 중령,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 군사를 원하면 이 영토를 내놓으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찾으면 되고 나랑 동맹을 체결했어요. 왜냐면 이 보장왕이랑 그렇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당시 이 김춘추가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연도를 암기하세요. 이건 그냥 연도 암기하시는 게 권장드려요. 왜냐면 정답을 출제된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648년은 제가 특히 많이 강조한 연도라 무조건 외우시는 거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이건 무시하시고 그 삼국시대 이제 통일 과정 자체를 다뤄보면 첫 번째 백제가 먼저 멸망했는데 백제 멸망 관련된 사료는 계백이라던가 이거 백제의 장수고 이거 신라의 장수인 관창, 그러니까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할 때 그거고 그리고 황산벌의 사료도 언급되고요. 자, 두 번째 백제 부흥운동인데 백제 부흥운동 경우에는 흑도복, 흑지상지, 도침, 복신 그리고 그 외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당시에 나당 연합군과 싸운 이 백강 전투가 언급될 수 있고 고구려 멸망은 그냥 평양성이 함락되었다는 맥락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건압, 고현묵, 건모잠, 안승 그리고 안승이 보덕국 왕을 임명했다. 이게 연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참고해두시고 그래서 고구려 강성이 된다. 그건 안 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랑 전쟁이 나오니까 매소동 전투랑 기벌포 전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보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보면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자 윤충 나왔죠. 그래서 윤충 나오면 대야성 전투였죠. 그럼 대야성 전투니까 대야성 전투가 발생한 거는 제가 아까 의자왕 시기랬죠. 그래서 의자왕 시기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의자왕 시기에는 대야성 전투랑 아까 말한 그 계백의 결사와 관련된 황산벌 전투가 나왔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두 번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장왕 나왔고 여기 중령 나왔죠. 그래서 김춘추가 보장왕에게 군사를 요청한 거였죠. 그래서 642년인데 그 이후에 보장왕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648년에 맺은 다음에 그때부터 백제도 공격하고 고구려 공략했다는 이 사료의 맥락이 맞고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제가 이 김춘추가 그 당나라 군사 빌려다가 그래서 당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한 게 648년에 나당 동맹이랬죠. 그리고 이외에는 자 이거 평양성 언급됐는데 이 평양성을 포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성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 평양성이 함락됐다는 맥락이 나오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나당 동맹 사이에 고구려 멸망이면은 그 백제가 멸망했다던가 아니면 백제가 부흥했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신라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일단 배경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 전쟁 이런 흐름을 꼭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내면 돼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백광과 탄원 백광만 언급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보면은 여기 계백이 언급됐죠. 계백이랑 황산 나왔죠. 그래서 계백, 황산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백제가 멸망한 시기예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 보시면 안 돼요. 다 보시고 여기 보면은 백강어기에서 외나라의 군사 받았다. 자, 백강전투에서 외나라가 지원했다 했죠. 그러면 백제의 부흥운동인 백강전투 키워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매수성. 자, 매수성은 제가 뭐라 했어요? 매수성은 가장 마지막 발상 전투니까 이게 제일 뒤에 있을 거고, 자, 건모잠. 자, 고구려가 강성해지는 것은 고건 안돼 해가지고 고구려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순서를 보면은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 운동하고 고구려가 이때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가 부흥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매소성 기별포 전투니까 가나라다여가지고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생각보다 쉽게 푸니까 제가 제시한 흐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통일신라의 왕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심화편에서는 이 신문왕이랑 진성여왕부터 공략하세요. 솔직히 1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덕왕까지 공략해야 되는데 상급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냥 버리세요. 그냥 이거 버리시고 신문왕이나 진성여왕부터 하시고 특히 진성여왕 키워드는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과 연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일단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 다 중요한데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거랑 녹을 폐지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국학 이거는 그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신문왕 시기에 그런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오직 수족고만 있는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거라 이 국학 그리고 이 시기에 김음도의 난이 발생했다 기억해 두시고 이 만파시적이란 그 피리 같은 키워드가 나오냐. 그래서 이 피리를 불면은 삼국의 그런 통일신라의 평화가 온다 그런 설화가 있고 당시 설총이라는 인물이 이 왕에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신을 그 꽃에다가 간신이랑 충신을 비교해가지고 간신을 겉에 두지 말고 충신을 옆에 두라 그런 것도 했었고 이외에는 구조 오소경이랑 구서당 십정 같은 그런 지방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군사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니까 신문왕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게냐면 굴을 좋아한다. 굴을 좋아하는 왕이 신문왕이다. 난 굴을 좋아하는 왕이다. 그럼 신문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냥 뭐 굴을 좋아한다 적기 힘드니까 그냥 굴을 러브하는 왕이 신문왕이고 진성유왕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대목이라는 그런 향가집을 편찬했던 키워드가 나오고 이외에는 원종과 애노난, 적고적의 난 이런 온갖 난이 터졌고 그나마 이 최치원이 시무십조라는 그런 개혁안을 건의했지만 당시에 그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래서 진성유왕 시기가 제일 깽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은돌 난 이 난들을 좀 시기를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그냥 쉬워요 되게. 보면은 여기 지금 설총이 충신, 그러니까 충신하는 그런 할미꽃과 그런 아니면 이런 거 보소. 그러니까 이런 충신을 그런 거 좀 옆에 받아들이라 해서 이 화환기를 언급한 이 키워드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만파시적 이런 게 언급되면 제가 신문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 풀기 어렵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라도 암기하세요. 그러면 좀 문제 풀거든요. 그러면 다 신문왕 관련된 거니까 관료전이랑 노급 폐지가 언급된 1번이 정답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황룡사 구층탑 제가 아까 자장 언급했죠. 그래서 황룡사는 진흥왕이고 황룡사 구층 목탑 같은 경우에는 선덕 여왕식이고 이 경우 때는 지금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킨 거는 제가 원종과 애노의 나는 진성여왕이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여기 있는 이 3대목을 편찬하게 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왕 유형 이런 식으로 그냥 기초적인 키워드만 암기하시더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8번째 주제는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하면은 진성여왕, 그 최치원 시모십조라는 개혁안 그리고 호족이라는 그런 당시에 지방에서 자꾸 좀 새로운 세력가 등장한 호족 등이 위주로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이 반란과 관련된 사료가 언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해공왕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해공왕 시기에 발생한 김지정의 난, 그러니까 78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통일신라 중대라고 이 태공왕 이후의 시기는 하대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는 무어랑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는 키워드가 나오고 이후에는 그냥 온갖 깽판이 발생하는 게 통일신라 하대예요. 그래서 키워드 잡으시고 최근 통일신라 하대 반란 순서도 몇 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앞글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따가지고 그냥 김장원적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냥 정말 외우기 어렵다면 김장원적 이렇게도 암기하시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면 김장원적 꼭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선종이란 거는 그런 불교의 그런 종파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고 수행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고, 아까 말한 이 진성여왕 그리고 최치원의 1510조 그리고 호족 같은 거 외워두시고, 반란 같은 경우에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미 애노의 난이랑 적고적의 난이 있는데, 그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말했듯이 김장 원적 이렇게 따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진성여왕 나왔죠. 진성여왕 나왔고 최치원이 언급됐으니까 제가 말한 이 통일신라 하대 유형이고, 그러면 관련된 반란인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 풀면 조금 쉽거든요. 이게 좀 쉬운 유형이고,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 김원창, 그 김원창이랑 나왔고 여기 최치원 시무시죠. 그러니까 키워드 보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통일신라 하대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김은도의 난식이랑 원종 애노의 난식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별하기 쉽게 하려면은 이 돌이랑 창을 기억하세요. 뭔가 돌보단 그래도 창이 조금 더 세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쓰는 것보다는 창을 쓰는 게 더 어려우니까 돌보다 창이 더 뒤에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이전이다. 이렇게 조금 구별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면은 어차피 통일신라 하대 됐으니까 연도를 모르더라도 통일신라 하대 시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통일신라 하대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끼리 매칭해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연도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은 친구끼리 매칭해주고, 자 여기도 자 웅천주 도독 헌창, 자 김원창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또 진성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를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진성왕이나 진성여왕이나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여기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 반란을 일으켰다는데, 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김원창 김장 원적,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 적구적이 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김장 원적 적어놓고 그 사이니까 장보고가 청해지는 거점으로 반란이 도모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세부적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 9번째 주제. 9번째 주제는 발해 역사인데, 발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냥 관련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풀이할 수 있는데, 최근에 키워드가 많이 어려졌어가지고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암기하시고, 최근 기출에서는 무왕, 문왕, 선왕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이할 수 있으니까 키워드만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무왕의 연호인 인하, 문왕의 연호인 대흥, 이거 외우시고, 선왕도 언급될 수 있고, 장문유 등주공격, 이거는 무왕식 키워드인데 이 시기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장문유라는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중국의 산동지방 공격했었고, 이 삼성 육부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 키워드로서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조총괄, 이게 좀 심화편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고, 이 오경 15, 62주라는 선왕시기의 그런 지방제도, 지방행정제도도 외워두시고, 좀 최근에 좀 심화편을 좋아하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 총괄했다는 거랑, 이 거란도, 영주도를 통해가지고 교류했다는 키워드랑, 여기 나와 있는 주자감, 중정대, 이게 최근 심화편을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급 준비하신 분들 다 암기하세요. 이 정도도 암기하지 않으면 상급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외우시고, 발해 건국한 대조영이랑, 근데 솔직히 대조영보다는 그 발해가 처음 건국된 이 동모산이 잘 나오고, 이 러시아 연해주도 힌트가 잘 나오는데, 왜냐면 이 발해가 여기 좀 여기 넘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좀 한반도에서 좀 우측까지 점령하다 보니까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도 약간 발해 관련된 문화사이 많이 나왔고, 특히 한능검에서 심화편은 이 촐빈부의 말이란 특산품을 키워도 잘 내요. 이 촐빈부의 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일본의 국서를 파견해가지고 고려 국왕,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구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국왕을 포함했었고, 해동성국이라는 그 별명 같은 걸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이 주자감, 중정도 외워두시고, 이외에는 문화상 같은 경우는 돌사다상이라던가 석등, 수막세, 이거 기와거든요. 이거 영구문이 기와거든요. 그리고 이 영왕탑이랑 이불병상, 그리고 그런 대형 그런 뭔가 지붕에 쓰는 강식인 치미를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일단 러시아 연해주가 언급되면 일단 발을 의심해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또 키워드가 62개주, 오경 15, 62주 나왔으니까 발해이고, 그럼 발해 관련된 키워드니까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이게 정답 키워드 잘 나오고,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고구려 개성한 국가, 고려가 그 표현해가지고 고구려 개성한 것도 발해인데, 조금 더 문제 어렵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중정대라는 감찰 기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심화편 수준에서 이 정도만 암기하면은 발해 문제는
꼭 풀 수 있는데 이 발효 유형이 맨날 나오다 보니까 이 점은 이런 식으로 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불 병더상이랑 석등 그리고 영구미 수막새처럼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심화표는 이런 건 잘 안 낼 것 같아요. 좀 다른 것도 많이 낼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고대사를 다룰 수 있는 마지막 유형, 자, 후삼국시대 인물 및 통일과정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인물 유형, 순서 유형, 인물 유형을 번갈아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5.23회 때 인물 유형이 나왔다. 그럼 5.24회 때는 순서 유형을 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대체로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기억해 두시고 최근 기출은 역대 기출 사료를 재활용한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왕 대림 유형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후삼국시대 인물 및 통일과정 유형은 어떻게 공략하냐? 크게 견훤이랑 궁예를 중심으로 공략하면 되는데 일단 견훤의 경우에는 이 신라의 그 경영을 피살한 다음에 경순왕을 즉위시킬 정도로 처음에 힘이 강력했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인 신검에게 의해가지고 금산사 유폐되는 탈루를 당해요. 그리고 이 견훤 같은 경우에는 이 완산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주 지역에 있는 이 완산주에서 국가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완산주라는 키워드가 기출에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완산주로 관련된 이 동고산성이라는 키워드도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고 특히 이 후당이랑 5월 같은 중국이랑 국가랑도 교류했었는데 특히 5월에게 뭔가 그런 검교태보라는 그런 관지 같은 걸 받았었는데 그냥 보시고 넘어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견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뭔가 가족이랑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외교랑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전주지역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견훤을 암기하세요. 자, 두 번째 궁예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호족과 이렇게 정치를 융합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광평성이라던가 자신이나 부처요 하는 미륵불이라던가 이 처음에는 이 궁예가 이 양길의 휘하에 들어가지고 세력을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양기란 키워드 기억해주시고 신라 왕족 출신 그리고 이런 마지 및 태봉이라는 국호라던가 무태라는 연호가 언급될 수 있는데 그래서 견훤이랑 달리 국호랑 연호랑 키워드가 언급되고 뭔가 미친 뉘앙스의 단어 그러니까 미칠광 미쳤어요 미륵불 왜 지가 부처라고 해 정신 나갔어요 그 이런 미친 뉘앙스의 단어랑 왕족 관련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궁예를 의심해보세요. 좀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삼국시대 통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고려가 건국된 거는 936년이 아니라 918년 그러니까 먼저 고려가 건국될 때 일단 궁예를 축출했었고 그 다음에 공, 고, 그리고 신, 일 이 네 가지를 따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공고 신의 정도는 다 가르칩니다. 이거 정도는 그러니까 이 앞글자를 따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특히 이 견훤이 항복하는 거랑 경순왕이 항복하는 거를 좀 헷갈려하는데 당시에는 백제가 더 강력했어가지고 강력한 백제가 먼저 항복했으니까 신라 나는 그냥 멸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강력한 얘가 먼저 멸망하니까 그 좀 더 약한 얘가 나중에 그 따라왔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순왕이 견훤도 무너지는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순왕도 같이 항복했다. 좀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일단 견훤 먼저 무너지고 경순왕이 그 다음에 무너졌다 이렇게 좀 순서를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일단 궁예 언급됐으니까 제가 궁예는 뭔가 미친 뉘앙스 단어가 나왔죠. 미친 뉘앙스 단어가 나왔으니까 광평성 이런 거 정답이고 자 아까 제가 언급한 동고산성 기억하라 했었고 여기 특히 전주지역이랑 완산주 나오면 제가 견훤이라는데 견훤의 경우에는 외교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했어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나오고 이외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자 보면은 자 왕공이란 키워드가 언급됐는데 이거 모르더라도 궁예가 북문을 빠져나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궁예가 멸망한 시기가 그 고려가 건국된 시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이외에는 여기에 견훤이 나주로 도망가가지고 이 견훤이 도망가가지고 왕건에게 투항한 시기가 그 견훤이 투항 시기거든요. 그래서 견훤이 투항한 시기 이후에 그 신라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1, 2천 전투가 발생했는데 그 사이의 역사는 문제가 자 제가 뭐라 했어요 공고 신일인데 그래서 약간 좀 이 신자를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견훤이 신검에게 탈루를 당해가지고 금산사 유폐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순왕이
항복했다. 이런 식의 좀 키워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 사이에는 이 신순겸이 공산연투 전사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정답이에요. 그래서 좀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문제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고인데 공고 그리고 신라가 멸망했다. 그래서 이 신자가 견훤이 멸망할 때 그거랑 신라가 멸망할 때 신자. 그래서 공고 신이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견훤이 신검에게 탈루라 당한 거 먼저 적고 신라가 멸망한 이거. 그래가지고 공고 신 해가지고 일성군 할 때 이 1, 2천 이래가지고 공고 신 1이니까 정답은 나가다라 해가지고 3번이에요. 그래서 후삼국 시대 통일 유형이 어렵다 하지만 이 공고 신이 사실 이것만 알면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좀 잡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만 다뤄드리면 여러분들 두 명만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보고랑 최치원 좀 외워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장보고는 이 신라의 그 사찰인 법화원을 만들었고, 장보고의 난을 나중에 일으켰고, 완도의 청이진이라는 그런 해상 무역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최치원 같은 경우에 이 격왕소서, 그러니까 좀 당시 황소의 난을 멈추기 위해서 쓴 글이랑 개원필경이라는 그 시문집, 그리고 빈공과라는 그 당나라 과거에 합격했고, 시무십족, 육두품 출신이라는 키워드를 암기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법화원이라던가 반란이 켰다.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장보고라 했었는데, 장보 관련된 키워드로서 청해준 중심으로 세상무역을 전개했다. 이게 정답이고, 이 문제에서 빈공과에 급제했다, 토항소 견문을 지었다, 그리고 개원필경 나오면 최치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최치원 관련된 시무십조가 정답입니다. 그래가지고 1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초에서 그 문제 따왔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좀 잡아가면서 좀 세부적인 유형은 다른 강의 보충하시고, 일단 기초부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